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예, 잠시 저희 소중한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뭔가 이 무더운 날씨에 청량감 있는 소식들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뭐랄까, 그제 어제 포함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만드는 이 짜증나는 뉴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저희 방송을 통해 좀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김용남 전 의원 모시고요. 지금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저희 이미 오프닝 화면을 통해 만나보셨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또 금요일이 됐고 오늘 날씨가 그래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시원한 편이죠, 의원님? 어제가 입추였잖아요. 예. 근데 한 줄기 바람이 예. 가을 같더라고요. 그쵸. 예, 조금씩 나아지려나 이런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예, 밤사이에 에어컨을 끄고 예. 선풍기 끄고 주무신 분들이 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김종욱 그 원장님 계시는 은평구는 어떻습니까? 뭐 북한산 산들바람이 좀 집에 들어오던가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네.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오늘 이제 여의도 걸어오는데 보니까 예. 바람이 불어서 네. 가을이 오긴 오나 보다 합니다만 그 바람으로 되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이제 스튜디오 오기 전에 그 외부에 차를 주차하고 늘 금요일 같은 시간에 같이 넘어오는데 지난 몇 주간은 사실 자켓을 벗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자켓을 입고 그냥 걸어오는데 바람이 솔솔 불어서 어제가 입추였구나. 김희정 의원님 말씀처럼 어제가 입추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기도 했습니다. 내일이 말복이고요. 그러네요. 또 내일이 말복이네요. 23일이 처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계절은 못 이기죠. 예. 아마 절기상, 절기에 따라서 뭐 온도가 결정되는 건 아닌데, 뭐 일부 일기예보로는 또 무더위가 잠시 이렇게 쉬어갔다가 무더위가 또 찾아온다고 하니까 사실 날짜로 보면 8월 초가요.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인데, 예, 뭔가 날씨는 벌써 우리 가슴을 좀 설레게 만드는 가을이 코앞인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기본적으로요. 예.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한 해가 될 거다. 예. 가면 갈수록 온도는 올라갈 거니까 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그냥 예. 저희끼리 그냥 입으로 좋은 얘기 하면서 립서비스 하는 거 예.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고, 이제 법률적인 부분은 이따가 또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보충을 해 주실 거니까요. 저는 내란 속의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제 주요 언론 보도를 보시면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그 주체, 특검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또 실패했다.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이죠. 근데 다르게 보면 내란 수계가 우리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우리의 이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영장 집행에 불법적으로 불응하고 있다. 재차 불응. 이런 제목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영장 집행 실패도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의 이 목리 아니겠는가? 어떤 분은 또 뭐 지랄 발광 이런 표현이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표준어라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심지어 하신 말씀이니까. 이런 지랄 발광이 또 이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요. 윤석열이 완강히 거부했고 의자째 10여 명의 이 교도관들이 윤석열을 들다가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찍고 또 의무실로 바로 이동했다라고 하고 일단 이 장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네. 당뇨도 있고 눈도 안 보인다 그러고 계단 올라가도 숨차다 그러고 예. 곧 죽을 만큼 아프다. 거의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건장한 교도관 10명이 한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완강히 거부해서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아픈 거죠. 예. 여전히 기운이 팔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아까 지랄 발광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뭐 난동, 추태, 진상 뭐 이런 것의 끝판왕이 아닌가 싶고 변호인들이 무슨 이런 무법천지 이런 일은 처음이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돌려주면 딱 윤석열에 적합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공권력을 우롱하는 예. 그런 작태를 보인 거잖아요. 본인이 검찰이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위 공상허언증이라고 불렸던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예. 죄책감 없는 그 공상허언증에 허위 학력의 신정아 씨를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너무너무 무섭게 해가지고 신정아 씨가 거의 옷에 소변을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책에 담겼던 내용이죠. 본인이 그렇게 피의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놓고 본인이 정작 이런 추태를 부린다는 거는 정말 아무리 대통령으로 인정 안 했던 사람이지만 너무 부끄럽고요. 정말 국민들 마음을 너무 참담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시기나 되는 자가 속옷을 입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무력화시켰던 그 이후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 독방에서 걸어 나와서 이 출정 담당관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접견실이라고 해야 대기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 가서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있는 상황에 집행을 거부하니까 10여 명의 이 기동대들, 그 교도소 내부에 있는 기동대들이 있다라고 하더군요. 네, 뭐 전문용어로 뭐 까마귀다. 예, 유단자들. 네, 이런 분들 부르는데 이런 분들이 10여 명이나 붙어가지고 의자째 들려고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근데 저는 그때 왜 수갑을 채우지 않았는가? 일단 이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3, 4학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외갓집을 갔었거든요. 외갓집에 돼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네. 근데 돼지가 있었는데 돼지가 막사를 뛰쳐나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데 거의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뭐 어떻게 포획을 하셨습니까? 아까 그냥 냅둬야 돼요. 아, 냅두고 자기가 지쳐가지고 자빠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막 벽에도 부닥치고. 그래서 야, 어제 상황이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봤던 외갓집의 상황과 유사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게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무슨 서로 술 먹고 싸움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법을 집행하는 거라면 저 법을 어기면 나에게 훨씬 더 큰 불이익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순히 갈 텐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옛날부터 계속 그랬습니다만 법은 내 아래에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1차 때 같은 경우도 총으로 막아라, 총이 없으면 칼이라도 해서 막아라, 뭐 중화기 무장을 해라. 그다음에 본인이 또 나와서 또 순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상황이어서 이자는 제가 볼 때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구나. 그리고 이걸 무시하기로 작정한 자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실제로는요. 이건 지금 의인법이 뭐 이렇게 비유법입니다만 그런 돼지는 그 두드러 패가지고요. 잡아서 쓰러뜨려야지만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인권국가여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큰 논란이 생길 것에 대한 문제 또는 뭐 몸에 부상이 생길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특검이 중간에 중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 이제 특수계급이 하나 만들어지는구나. 네. 법으로도 집행이 안 되는 자가 유일하게 한 명이 생기는구나. 우린 그런 자들을 특수계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반헌법적 행위를 하는 자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할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그냥 기소할지 아니면 다시 재청구해서 체포를 집행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적어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라고 한다면 누가 그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좀 다음번에는 좀 더 엄정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시를 했잖아요. 체포해라라고 지시했는데도 이걸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내부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의 지시에도 지금 제대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예. 더구나 10명이 덤벼들어서 한 사람을 이걸 못 해봐요. 아파 죽겠다는 사람을.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CCTV를 공개를 하든지 예. 저는 교도관들이 1차 때도 바디캠을 장착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그거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뭐 보수 쪽 패널들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그렇게 끌고 나가봤자 묵비권,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이건 인권 침해다라는 궤변들을 늘어놔요. 그런데 이거는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거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째, 어제로 이제 1차 시한이 끝나버렸습니다마는 특검이 좀 고민을 하겠죠. 진술 거부권은 이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아, 그럼요. 예. 완전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일단 특검 앞에 앉아서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만들든지 그 문제이고
또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100쪽이었나요? 질문이 100개였나요? 그거를 네. 물어보면 뭐 순순히 답은 했다고 하는데 다 혐의를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질문하다 보면 본인이 그 성질에 못 이겨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 반응을 보이는 질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온전히 특검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법체계에 따라서 집행을 해서 데려와서 본인이 입을 닫고 있든지 뭐 혀를 물고 있든지 그거는 본인의 몫이고 예. 또 이거를 풀어내야 될 사람은 특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러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진술 거부권 행사할 텐데 왜 데리고 가? 이거 그냥 뭐 모욕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 어떤 피의자도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나도 거부할 거야. 그냥 재판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럼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용납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지쳐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최병장 다시 하지 말고 그냥 기소해서 재판 예, 가지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차라리 해라라고 주장하는 논리도 사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차피 윤석열 피의자가 조사받으러 간다 한들 진술 거부권을 쓸 텐데 왜 이렇게까지 망신 주기를 하느냐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지요.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이 뭐 가관입니다. 이런 거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통령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째,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을 해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강제 집행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송진호 씨의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변호인이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다라는 거 내용을 지금 가만 들어보시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뭐가 불법이라는지 일단 모르겠고 저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욕이 막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가만 보니까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궤변인지라 이따 저희 뭐 우리 패널 여러분들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만 현장에서도 저 말이 하도 기가 찼는지 현장에서도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항의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그 케이스는 당에 이 구금되어 있는 그 당에 오죽 열이 받았으면 현장에 기자회견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해서 오늘은 뭐 빤스는 입고 나온 거야 뭐야 테레비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소리 지르시는 그런 시민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겠어요? 모든 분들이 그러겠죠. 제가 아까 윤석열을 돼지 난동에 비유를 했는데 저는 변호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 고급스럽게 견패성이에요. 견패성. 네, 개견자에다 지질패자에다가 소리성자인데 개소리다. 다 저 개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의자에 앉으니까 의자를 들어서 옮긴 거잖아요. 그럼 매우 인권적인 법 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의자에 있는 자를 갖다가 머리끄댕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옆으로
팔다리 친 다음에 그걸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이어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지금 뭔가 절차를 지키면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와서 한다라는 얘기가 이게 무법천지에 우리나라에 적법한 이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어이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느꼈던 거예요. 윤석열한테. 진짜 어이가 없죠. 무법천지죠. 그러니까 반사하면 된다니까요. 예, 그죠. 그 다음에 네. 저 송진호 아까 나왔어 더 재밌는 게 이게 저 이해가 안 돼요. 교정시설에 있는 피의자를 그대로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강제력을 행사해서 그대로 인치해서 특검에 넘겨주면 그거는 석방시킨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영장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인치를 명령했으니까 내란수계를 석방시켜준 사람이 판사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저렇게 해대면서 사태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저는 저자들은 그냥 그야말로 내란수계의 꼭두가시처럼 그냥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견폐성이다. 앞으로 저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걔도 개들도 싫어할 것 같아요. 저렇게 얘기하면. 아까 곁에 그 시민분이 빤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진짜 웃기는 건 빤스 입은 내란수계 해서 네. 빤수계 빤수계.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팔을 꺾어서 수갑을 채우고 또 이게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됐으면 마동석의 진실의 방은 없어도 징벌방위로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윤석열에 대해서만은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 앞에 서면 약해지는가. 예.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그 관저에 있을 때 체포영장 집행도 저희가 한 번 실패하고 그때는 2번 만에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속을 시켜놓고도 2번째 실패하고 나니까 너무 더 참담해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대한민국이 다 못 이기는 것 같고 특검하고의 어떤 기싸움에서 자꾸 밀리는 것 같고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갔을 때 우리가 다 이기고 돌아왔다. 파면 직후에. 예. 지금 그 모습을 본인이 또 지지자한테 보여주려고 이러나? 내가 이기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어서 저는 반드시 한번 다시 시도한 다음에 뭔가 기소로 가든지 끌어다 놓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든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소위 이 영화든 드라마든 이 범죄 드라마, 네. 또 형사가 나오는 드라마는 상영 금지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영화 보면 체포영장 받으면 가서 네. 그 범죄자가 체포영장 발부받은 다음에 계속 저항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끌어내죠. 의자에 앉혀가지고 예, 의자를 예. 들어서 가나요? 아니잖아요. 예, 팔을 예. 꺾어서 예. 뭐 수갑을 채우든 체포해서 가는 게 관행이잖아요. 그러면 저게 무법천지라고 얘기하면 저걸 방영하지 말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포는 기본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굳이 영장을 뭐하러 발부해요? 너 와라 와서 그냥 조사받으면 되고 수사받으면 되는 거지. 전 그래서 예. 저 얘기는 끊임없이 지금 사법적 절차를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의도, 그다음에 변호사들의 의도는 지금 우리는 내란 범죄, 내란 수계를 응징하고 있는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이 절차가 사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인 두 집단 간의 싸움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프레임인데 피의자 따위하고 우리 수사기관인 특검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싸운다라는 게 뭐 말이나 되겠습니까? 특검 측, 윤석열 측 해서 기싸움을 한다. 이것도 사실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수사기관은 그냥 법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법무부의 또 협조를 받아서 영장을 집행하는 게 뭐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인지 참 답답하시고 그럴 테지만 우리 두 분의 패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더 속이 좀 후련해지고 시원해지기도 한데요. 다만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은 아마도 이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저희 제작진이 또 요즘에 AI 시대여가지고 AI에게 만약에 원래대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싶어서 그 이미지 한 장을 또 만들어 오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게 지금 AI 생성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원래 구독자분들과 우리 국민분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저항하면 주변에서 붙잡고 수갑 채우고 양 옆에서 어쨌든 윤석열을 끌어내는 장면을 보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이런 이미지들까지 각종 커뮤니티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진짜 본인들도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체포됐다면 어떤 장면이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넣으면 AI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수위는 반팔에 반바지라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 모습은 아닐 텐데. 네네. 지금 저렇게 건장한 10명 정도라고 보도가 됐으니까. 그런데도 못 그러네. 무슨 트리키 오일 레슬링 합니까? 뭐 온몸에 오일 바르고 뭐 그냥 미끄덕거리게 못 만지게 하는 건가요? 예. 근데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관저에 있는 사람 구속 상태 아닌 것도 참 힘들었지만 구속된 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거를 집행을 못 한다는 게 이러면 진짜 대한민국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이 변호사 하는 얘기가 65세 노인을 막 이러잖아요, 지금. 요즘 65세가 노인인가요, 요즘에? 청년입니다. 65세면. 이 100세 시대의 청년이죠. 예. 65세 되신 분들 굉장히 지금 기분 언짢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 65세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말도 안 돼. 그럼 64세라고 그러던데요. 채 안 됐죠.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윤석열 나이로 하면 65세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그런데 막 그런 걸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막 65세 노인에 대해서 막 모욕을 주고 막 끌어내려고 해서 막 팔 빠지려고 그랬고 아팠고 쿵 떨어졌고 지금 이런 거를 막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의성어를 막 섞어가면서. 예. 그런데 이상 없다며요. 예, 그쵸. 진료실 갔는데 이상 예. 없다며. 심지어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무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아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 강제 인치로 인해서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는데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또 확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특이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사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윤석열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들이 더 웃긴 게 뭐냐면 1차 때 뭐라 그랬습니까? 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했습니까? 야,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갖다 다 얘기할 수가 있어. 사람의 인권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들 입으로 다 얘기를 했네요. 그러고 얘기를 보니까. 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게, 그러네요.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걸 다 밝히면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권 모독이며 어쩌고저쩌고 막 공격을 하면서 특검이 비열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뭐 의자가 얼마 높겠어요? 뭐 쿵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옆으로 약간 넘어졌겠지. 그리고 약간 엉덩이가 닿겠지. 그 정도였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다음에 무슨 뭐 어깨가 팔이 빠지려고 했다. 팔 안 빠져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팔 안 빠집니다. 팔 빠진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과장되게 얘기를. 그러니까 내란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이 당한 정신적인 고통에 비하면 이거 진짜 조적지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따위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소위 지금의 논란 자체를 반인권적인 특검으로 몰아가고 있는 저 작태. 저러면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내란 범죄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저런 자들이 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예. 우리 많은 정어리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65세가 이제 노인이 아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이제 본인의 그 연령대를 공개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계시네요. 우리 신채규님, 저도 7학년입니다. 아직 88 하단께요. 이런 말씀 그렇죠. 주시고 그렇죠. 행복님께서도 70대인 나도 청년입니다. 이런 말씀 주시고요. 딸기님, 65세는 노인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 강복수님도 같은 말씀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65세는 이제 노인 아닙니다. 우리 부친은 80세 노인이다. 근데 아직까지 농사일 한다라고 우리 주댕의 쉼터님께서 말씀 주셨고 64세 5세 정도 되면 청년이다. 예. 60년생 만 65 아직 팔팔하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실제로 제가 본 적이 그 금산 쪽인데 금산에 가면은 65세가 그 청년회 회장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느 촌에 가도 맞아요. 그럼요? 60세, 50대 후반 이 정도가 청년 회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65세면 노인이라고 강조하는 거 보고 나서 저도 좀 기가 찼고요. 이게 아무튼 지금의 상황은 좋든 싫든 간에 호랑이 등에 지금 올라타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기싸움이든 뭐든 간에 승부는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바로 기소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들 주문대로 하는 거여서 특검이 그럴 수도 없을 것이고 아마 영장 재청구가 유력해 보이는데 잠시 뒤에 김용남 의원의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종호 부원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영장 재청구를 하겠죠? 저는 적어도 법이 엄정하다. 예.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꼭 성사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단독 범행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란의 수개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예. 아래에는 내란에 예를 들면 동조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연이어서 지금 재판과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예를 들면 법 집행 자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청나게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차피 가면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 말 안 할 건데 뭐하러 그 강제로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수사는 뭐하러 합니까? 수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예를 들면 왜 안 쳐가지고 같이 진술을 받습니까? 진술을 받으면 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태도, 저 사람의 반응, 그다음에 저 사람의 놀램, 그다음에 자기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액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말로만 한다면요. 말주변 좋은 사람들은 어디 가나 다 검사들 다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게 해요. 예. 전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다 있고 수사 기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사 내용들을 하도록 만든 게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예. 그 절차를 밟았을 때 사법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국권이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이런 상황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 집행해야 된다. 법은 집행하라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장 재청구 강조해 주셨고 우리 그 사이에 김용남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그 AI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니 그 의자 그 바퀴 있는 의자에 앉아 있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니까 10여 명의 이건 저번 1차 영장 집행 때 사진 아닌가요? 저런 거 보지 맙시다. 이거는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 화면 돌리실 것 같아요. 아까 밥된데. 예. 그러니까 안 본 눈 삽니다. 이 AI가 아니고 수갑 이미지인데 아니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영장 집행 거부하니까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넘어졌다라면서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의자에다가 수갑을 채우든 아니면 뒤로 해서 수갑을 채우든 수갑을 채웠으면 넘어질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죠. 사실은 저 그림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수갑을 안 채웠어요. 예. 수갑 만약에 채웠으면 네.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수갑까지 채웠다고 난리를 쳤겠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봐서 수갑을 안 채웠는데 제가 보기엔 수갑을 안 채운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 극렬하게 저항을 한다? 그러면 물리력으로 제압을 해야 되고 뭐 계속 팔을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또 힘이 들고 또 한참 잡고 있다가 발버둥 치면 빠지잖아요.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수갑인 거죠. 예. 특히 이제 수갑을 뒤로 해서 채우면 앞에서 이렇게 채우지 말고 예. 뒤로 해서 채우면 예. 뭐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소극적이었다. 제가 소극적이었다? 보기엔. 네, 집행에 있어서. 그러면 근데 독방에서 나와서 그 의자가 있는 곳까지는 어쨌든 지발로 걸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본인이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지 않나요? 그때는 아마 변호인들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독방에서 나온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휴게 공간이라는데 변호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나왔던 것이죠. 근데 예. 제가 보기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 서울구치소나 모든 수감기관의 변호인 접견이 아무리 빨라도 9시 시작이거든요. 예. 근데 그 시간은 특검이 8시였으니까. 8시 좀 전에 들어가서 집행을 시작한 게 8시 뭐 20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 서울구치소 안에 있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대는. 예. 근데 어떻게 들어와 있었냐 그러면. 예. 그러면 윤석열의 변호인은 다른 변호인하고
차별 대우를 특혜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예. 지금 서울구치소 측의 교정시설 관리 실태가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물론 1차 영장 집행 때도 그랬고 지금 2차 때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안간다님은 법무부 장관 책임이다. 구치소장 책임이다.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고까지 비판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분노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저희가 변호사들 궤변을 좀 잠깐 일부 들려드렸거든요. 네. 근데 아까 뭐 김유정 의원님이나 김종욱 박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차피 특검에 가면 진술 거부권 쓸 건데 왜 이렇게까지 망신 주기 하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술 거부권을 쓸지 말지는 뭐 물론 피의자의 권리입니다만 수사기관이 거기서 질문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권리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변호인은 왜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까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환 없이 기소를 할지 아니면 예. 소환을 해서 시도를 할지의 결정권은 수사하는 특별 검사가 갖는 것이지 예. 그 결정권을 왜 피의자가 갖냐고요. 네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로 예상된다고 하지만 그건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제가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하면 예. 검사실에 데리고 왔어요. 예. 예. 그러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겠지. 예. 어떠한 질문에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진술 네. 거부권 네. 행사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왔겠습니다만 피의자의 입을 트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으면 그렇게 묻겠어요. 그 모친 잘 계시냐? 모친 잘 계시냐? 예. 앉자마자 모친 잘 계시냐? 예. 그 상황을 대충 아니까 어떤 예. 상황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예. 쉽지 않을 거요. 아니면 다른 역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묻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분노하거나 그렇죠. 짜증을 내게 되니까. 네. 아니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한다는 100% 보증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렇죠. 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그 변호인 측에서 그런 전제나 가정을 하고 왜 망신주기 체포영장 집행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궤변인데 아니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이제 오랜만에 뭐 이제 밖으로 나오셨으면 아니 뭐 원하시는 탕도 드시고 원하시는 냉면도 시켜 드릴 테니까 좀 우리 부드럽게 갑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첫 질문이 점심 뭐 드실래요? 하면 대답할 거 아니야. 먹고 싶은 거. 뭐 보리밥을 드실 건지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야, 그래서 지금 댓글 주시는 분들 중에는 앞서 이제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나 김종욱 원장께서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한다. 이제 이런 해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법을 알려달라고 김영남 의원께 질문들을 많이 주시네요. 체포영장 재청구해서 예. 정말 집행을 하는 게 맞죠. 예. 앞으로 이 상태로 끝난다? 그러면 전국의 거의 모든 수감자들이 다 버틸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예. 나가봤자 본인한테 유리한 수사가 아닐 거로 생각된다 그러면 나 안 나가. 윤석열도 끝까지 안 나가서 그냥 끝났잖아. 예. 나도 안 나가. 예. 이런 사람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 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 법치에 어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최선번장에 윤석열이 서 있는 건데 예, 그건 예. 뭐 집권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법이 물러서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럼 법치국가가 무너지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든 집행을 해서 끌고 나와야 돼요. 예. 앉혀놔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럼 김건희 특검이 한 번 더 할 거냐? 예. 제가 보기엔 뭐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이 먼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쪽에서 먼저 더 영장 청구를 해버리면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좀 뒷맛이 씁쓸해지겠네요. 그렇죠. 아니 어차피 세 개 특검이 다 윤석열을 상대로 조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내란 특검도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가 안 됐잖아요. 예, 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예. 그렇게 되면 또 상호 비교가 되겠네요. 그렇죠. 최상병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세 특검 다 조사할 게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김건희 특검이 먼저 할 필요도 없다. 내가 예, 보기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길을 꺾어놔야지. 길을 꺾어놔야 된다. 제 생각에는 김건희 특검한테 끌려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요? 내란 특검 셀 것 같은데 아. 집행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하는 걸 보면 속도전이나 이런 강도를 보면 예, 예. 제가 볼 때는 의자의 쿵 정도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수갑 채워서 끌고 나올 거니까 빨리 나오는 게 좋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어제 행태는 미래의 본인의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미리 보여준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 아까 그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바디캠이라든지 이런 영상 공개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고 갈까요? 예, 민주당의 CCTV 공개 요구 장면 잠깐 보시죠. 윤석열 변호인 측이 이 특검의 강제력 행사가 불법이며 여기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 집행을 거부한 내란숙의 윤석열 씨는 오히려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 1, 2차 체포 집행 당시에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합니다. 예,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1, 2차 체포 집행 당시에 CCTV 영상 공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 공개라는 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된다고 저도 뭐 생각을 합니다만은 피의자 쪽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개인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서울구치소 측은 예.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그러니까 예. 서울구치소 단계 아니면 특검 단계에서 바로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예. 자료 제출을 국회에 하고 그 자료를 넘겨받은 국회는 해당 상임위나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헌법상의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자리에서 공개하면 되겠죠. 여야 합의로 뭐 비공개 열람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상임위가 열리는 자리에서 그냥 공개하는 거죠. 상임위에서 공개 뭐 프레스도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예, 예. 오, 그게 가능하군요. 일단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뭐 피의자의 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바디캠이나 뭐 CCTV 영상 공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 루트를 밟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검에다 걸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 예. 국회는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이리 되건 저리 되건 아무런 예를 들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예.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뭐 방법이나 해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상호 견제 내지는 경쟁이 되고 있는 이 3특검과의 또 관계성을 또 고려를 해본다면 내란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쪽에서도 만약에 먼저 선제적으로 윤석열 체포영장을 청구해버리면 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긴장감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차피 3특검이 사실은 서로 경쟁 구도 속에서 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누가 먼저 내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은 지금 이제 내란죄로 돼서 내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2차 계엄에 대한 시도랄지,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의 어떤 포교권에 대한 침해랄지, 외환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원래 구속시켜서 불러가지고 계속 그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별도로 또 체포영장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누가 먼저냐의 지금 경쟁 구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상황이 진짜 오게 되면은 뭐랄까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로 잡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나마 또 지금까지 우리 응어리졌던 분노가 조금이나마 또 해갈될 느낌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영장 재청구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세 분 말씀을 정리하고 어제 그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가 된 부분 오정희 특검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입니다. 예, 이렇게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뭐 일부 사실 그 조사 당일에 모 언론 단독 보도로 이미 청구 예정이다 보도가 나왔었고 예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일자가 8월 12일 다음 주 화요일에 심사가 잡혀 있어서 이거 좀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왜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바로 열리지 않아?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있었나 봐요. 통상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체포가 된 상태에서 청구하는 이른바 사후 구속영장이 있는 것이고 예. 불구속인 피의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사전 구속영장이 있는 건데 예. 요거는 김건희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청구한 예. 이른바 사전 구속영장이잖아요. 예. 통상 청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잡히는 거는 거의 없나요? 사후 구속영장. 그러니까 이미 체포되어 있는 상태는 최대한 빨리 잡죠. 그리고 미체포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보통 그 이후에 잡힙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빠르면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이었어요. 아, 근데 화요일로 된 거군요. 예, 예. 화요일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8월 12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도 그날 당일, 밤이나 또 다음날 새벽쯤에 나오겠죠. 근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굉장히 다들 김희정 의원님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김건희가 특검 진술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대목들이 언론 보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당연히 김희정 의원님은 모조품을 사보신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서 보통 근데 모조품의 경우는 본품이 나온 다음에 모조품이 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가 얘기한 그 문제의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진술을 한 걸 보면 뭐 15년 전보다 더 전에 샀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4년에서 2007년 현지에서 구매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 회사 쪽에 알아보니까 목걸이가 2015년 11월에 처음 출시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뭐 타임슬립한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일단은 모델이 있어야 그걸 그대로 카피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카피한 모조품도 다 그래도 다이아도 들어가고 금도 들어가고 이렇게 거의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브랜드 가치도 있고 하니까 거기는 훨씬 이제 몇 천만 원 이 고가로 되는 거고, 카피한 거는 그래도 그대로 다이아니 뭐 금이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조품이 우리가 그냥 무슨 플라스틱 모조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디는 2010년 무렵 홍콩 가서 샀다 그러고 어디는 뭐 2004년 뭐 7년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찌됐건 그 2022년에 나토 첫 해외 순방 때 착용하는 그 목걸이를 모조품이건 뭐건 엄마를 위해서 홍콩에 사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12년에서 18년 전에 산 목걸이 아니에요? 그렇죠. 2004년이라고 치면. 그래서 그 시기에 출입국 기록을 다 확인해야 된다. 첫째. 두 번째는 그게 사실이라면 엄마한테 본인이 그로부터 한참 십몇 년 후에 대통령 부인이 됐는데 엄마 나 나토 순방 가는데 윤서방이랑 같이 첫 해외 순방인데 그때 내가 사준 가짜 있잖아 그거. 엄마 나 그거 좀 빌려줘. 나 목걸이가 없네. 지금 그렇게 해서 착용하고 갔다 왔다는 건데 이 공상허언증이에요. 신정화와 마찬가지로 공상허언증이에요.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몇 번째 진술이 바뀐 겁니까? 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아직도 너무나 바보로 보는 이런 작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 말이 바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본인이 한 것만 해도, 그런데 그 목걸이가 엄마 사준 목걸이가 2004년 멀리는 그 목걸이가 사돈집에서 발견이 된다고요? 오빠의 장모집에서? 이거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본인의 모든 혐의를 녹취록까지 막 들려줘도 부인을 하기 때문에 뭐 도주할 우려는 없겠죠. 출국 금지는 됐으니까.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 때문에 영장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러면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하니까 더 괘씸한 거죠.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보스 형님께서는 내일 또 다른 변명을 하게 될 거다. 뭐 다음에도 또 변명을 하게 될 거다. 지금 거짓말이 정확하게는 모든 그 목걸이에 대한 설명을 한 땀 한 땀 수 놓아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8번째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말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 구속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종부 원장님?
예, 일단 뭐 보니까 또 저기 대한민국 최고의 김건희 전문가 주진우 기자 얘기에 의하면 내부에서 또 환갑이 아니라 7순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환갑 선물로 한 게 아니라 예. 7순 선물을 준비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내부에서는 김건희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럼 이제 10년이 뒤로 오는 거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알리바이가 이제 맞는 거겠죠. 그럼 이제 저부터 9번째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는 특검이 이거 다 계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었을 때 증거 자료 다 있잖아요. 증거 자료가 그냥 예를 들면 정황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녹취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4건 다 녹취 내용을 갖고 있는데 와서 김건희가 다 거짓말로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그다음에 본인이 과거에 실제로 했던 녹취 내용들 2개를 갖다 놓고 본다면 특검 수사에 와서도 다 진술을 거짓말로 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거 명확히 보여주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마지막 리스크를 얘기하시죠. 판사 리스크. 그러니까 영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영장 판사들이 최근에 했던 행태들을 보면 예. 이 기각하는 것도 뭐 압수수색도 기각하는 게 많고 이런 게 있어서 소위 이 수원에서 올라온 3명의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3명이 동시에 영장 판사로 올라온 건 네. 여기에 지금 걸리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판사도 그래도 사람일 텐데 이 정도 상황이 나왔는데 본인이 직위원처럼 총대 메고 기각을 한다? 그런 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리고 거짓말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수삼, 농축차, 뭐 이거 인삼가루라고 하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도 뭐 통화 녹취를 특검에서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 보도를 보니까 이게 한학자가 먹은 인삼가루냐? 내가 윤영호 이거 세계 본부장입니다. 윤영호 본부장 아니면 언제 이런 걸 먹어보겠냐? 이렇게 또 환대를 하는 녹음 내용이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특검에서는 자기가 열이 많아가지고 인삼을 먹을 수가 없어서 받지 않았는데 인사치레로 감사 표현만 했다라는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김은광 의원님? 그러니까 거의 숨 쉬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목걸이도 왜 뭐 8번 정도 바뀌었습니다만 2010년도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던 거다라고 했다가 예. 그 왜 2010년도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2012년 3월에 윤석열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직자 부인이 모조품을 샀느냐? 이런 비난에서도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 전후로 좀 늦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목이 있군요. 네. 근데 아마 2010년도에 홍콩 출입국 기록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야. 나 그때 홍콩 안 갔지? 그래서 다시 늦췄어. 2004년 내지 2007년. 예. 그 브로드하게 잡았잖아요. 예,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는 홍콩 내가 자주 갔었어. 예. 근데 앞불싸. 목걸이는 2015년도에 출시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10년을 늦춰야 돼. 그렇죠. 뭐 이러고 있는데 예. 천수삼가루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자기는 인삼을 못 먹는 체질이라 사실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냐. 예. 인삼가루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인삼가루하고 같이 건네줬던 뭐 그게 목걸이가 됐던 예. 샤넬백 뭐 고가의 물건 예. 결국엔 그런 물건을 같이 받았는데 예. 저걸 실제로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인삼뿐만 아니라 목걸이하고 샤넬백이 같이 건너간 거를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예. 나는 아예 안 받았다. 근데 건진이 받았다는 거는 내가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인사치레로 받았다라고 윤영호한테 거짓말했다. 예.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러면 건진이 받았으면 당신이 받은 거랑 매한가지야? 예. 꼭 남편이 만들어낸 이론 있잖아. 예, 예. 경제 공동체네? 예. 건진이 받으면 당신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럼 지금 목걸이하고 샤넬백이 건진까지 건너간 거는 입증이 됐는데 예.
그러면 경제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 또 말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숨 쉬듯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뭐 잠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천수삼 농축차 관련해 가지고는 녹취를 특검이 확보한 거고, 이 다이아 이 알이 크다. 이 큰 거를 받고 좋아했다라고 건진이 윤영호한테 문자를 보낸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게 KBS 보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모조품 의논했던 그 목걸이하고 다른 목걸이인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목걸이. 요건 이제 그라프 목걸이를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목걸이인데 네. 다이아가 커서 놀라셨다. 네. 놀라고 좋아했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를 보낸 게 있는데도 부인한 거고. 그다음에 건진 통해서 이제 2022년 그러니까 권력이 대선 전에 그냥 정점에 있을 때 이 많은 것들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22년 4월,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샤넬백을 받은 것을 그 행정관을 통해서 다른 백과 뭐 신발 이런 걸로 두 차례에 걸쳐 예, 웃돈 예. 얹어서 바꿨다. 예. 그 지점이잖아요. 예. 그런데 안 받았다는 거고 네. 주장하는 거고 그 두 번에 걸쳐서 샤넬백을 줬을 때 플러스 천수삼 그 뭐 인삼 찬지를 줬다는 네,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천수삼 차 안 받았다라고 부인을 하는 건데 본인이 얘기한 이게 하나 아까 우리 CG로 본 거 있잖아요. 예, 예. 한학자가 먹는 그 인삼가루야 예. 윤본부장 아니면 내가 언제 먹어보겠어 예. 라고 했던 거를 본인의 목소리를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태양인이라 체질이 안 맞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라고 예. 하니까 예. 인사치레로 한 거다. 아.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에요. 김영남 의원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인 게 이게 경제 공동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건진이 받은 거를 왜 네가 인사치레로 전화를 하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둘이 거네요. 무슨 사이길래 도대체. 예. 그리고 심지어 건진의 법당에서 무슨 옛날에 쓰던 폰이 또 발견될 정도면 그렇죠. 무슨 관계냐? 그렇죠. 한 10년 전 폰이 왜 발견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야, 이런 걸로 속이려고 드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는 거죠. 예. 참.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붙이면 네네네.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권성동 의원이 뭐 큰 거 한 장 받고 한학자 예. 총재한테 두 번 뭐 큰절하고 두 번 해가지고 쇼핑백 받은 그것도 2022년 1월부터 2월, 3월 이 시기고요. 예. 건진을 통해서 뭐 샤넬백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도 2022년 4월과 7월이에요. 예.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들고 가서 예. 추석 무렵에 갔던 게 2022년 9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샤넬백에 뭐 6, 7천만 원짜리 목걸이 받고 했는데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 이게 명품으로 보였겠냐 이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더 쌩 난리를 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고 쪼매난 파우치가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듣고 나니까 정리가 딱 되는데, 우리 추억 속의 메탈 경은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김건희는 사회 나오면서부터 본인이, 관종인 탓에, 아무튼, 리모델링을 여러 차례 하고, 개명하고, 잘나 보이고 싶어서 학력 위조하고, 경력 부분도 위조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오다니,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 겁니다. 정확한 말씀 또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통일교에서 건넨 윤영호라는 사람이 이미 구속된 상태죠. 윤영호라는 사람이 어쨌든 통일교 관련 수사에서는 핵심 인물이 되었고, 이 사람이 특검에 가장 많이 협조하고 있는 뭐 복동이 같은 인물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JTBC 보도는 굉장히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녹취 하나를 들어보고 저희가 관련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예, 보좌관님, 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고요? 아니, 저기 윤본부장님하고. 그러면 이따 통화. 저는 배송기사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 22일에 택배기사 A씨가 권성동 의원 쪽에 택배를 배달하러 갑니다. 근데 택배 박스에는 보좌관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다음에 택배기사가 권성동 의원에게 줄 택배가 있다 하니 경비실에 맡기면 보좌관이 찾아가겠다,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죠. 근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택배기사에게 이 보좌관이
전화를 하면서 아까 방금 들었던 대로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를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라고 하니까 택배기사가 예? 택배기사인데요? 저 택배기사인데요? 저한테 그걸? 조사요? 저 택배기사인데요?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이 택배를 하시면서 백운기의 정어리 TV도 많이 들으시고 이 시사나 정치 관련된 현안에 굉장히 빠삭하신 분이었는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JTBC의 제보에 문을 좀 두드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7월 22일이 언제였냐? 윤영호가 세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특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은 당일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JTBC가 보기에는 이 녹취가 이 택배 기사님이 녹취를 하신 게 보통 기사님들은 어떤 분실 사고라든지 또 블랙 컨슈머가 많아가지고 대부분 녹취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녹취 파일을 넘겨받고 이거 월척이다 싶어서 어제 보도가 된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건 아니죠. 명확한 거죠. 갑자기 왜 전화해? 이 내용 관련해서. 근데 네. 권성동 입장에서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죠. 야, 이게 보좌관이 엑스맨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아니, 보좌관이 전화를 하면 모르는 번호면 확인하잖아요.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는. 핸드폰 번호가 무슨 네 자리도 아니고 꽤 많은 건데 이건 뭐 제가 추정입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가 한 장은 자기 입으로 턴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턴 게 지금 큰 거 한 장인데 만약에 이게 전달된 게 사실이라면 일단 여하간 상관없이 권성동 그다음에 윤석열 둘 다 걸리는 거죠.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돈을 누군가 쓴 거니까. 만약에 그리고 그냥 권성동이 자기가 다 먹었으면 정치자금법 뭐 뇌물죄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 적어도 20억 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뇌물죄 같은 경우가 20억 먹으면 장난 아닐 텐데. 그러니까 권성동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윤종호랑 말을 맞춰야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고 싶은 거겠죠. 예. 근데 하필이면 우리의 어떤 민원 경찰 역할을 대신했던 택배 분에게 예. 또 다른 엑스맨인 보좌관이 예. 그것이 뭐 본인이 실수로 전화했건 예. 아니면 의도적으로 전화했건 전화를 함으로써 예. 사건의 본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형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야 진짜 이거는 완전 범죄는 없다라고 예.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적어도 5천만 명의 눈이 예. 이 사건을 다 주시하고 있고 그 뉴스를 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들었던 어떤 내용들이 기억나면 요거 저게 그거구나라고 해서 제보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내란 범죄들, 김건희 측근들 같은 경우 도망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걸 통해서 반증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예. 윤석열이랑 김건희랑은 둘 다 제가 볼 때 부추인 것 같아요. 예. 윤석열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윤상현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까? 전 잘 몰랐는데요. 근데 녹취가 딱 까졌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명태균 끌어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내가 PNR이 여론조사 기관인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예. 녹취가 또 딱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 다 하는 짓거리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거짓말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예. 거짓 퉁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권이든 공정위의 권한이든 그냥 권력을 행사해서 다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 보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딱 그 가장 강력한 힘 예. 저희 민심과 여론과 국민의 감시 시선에 딱 걸린 거다. 예. 좀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택배 기사와 통화를 보좌관이 전화를 끊고 그 이후에 실제 윤영호와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은 보도상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당일 오후 1시에 권성동 측과 윤영호 측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후 1시쯤에 30초 정도는 통화를 했다라는 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당일에 윤영호가 어떤 조사를 특검에서 받았는지를 정보를 얻고 입을 맞춘다는 건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었겠느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그 이후에도 뭔가 통화를 하거나 있었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예. 그런데 권성동 의원의 행적을 보면 지금 7월 31일 이후로는 지금 거의 조용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날 바로 이제 큰 거 한 장 줬다. 이게 터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조용합니다. 그 직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안철수 의원하고 하남자 하수인 싸우고 맞아요. 막 옥신각신하고 권영세, 이양수 의원 뭐
징계한다고 하니까 나도 징계해라. 막 이러면서 막 싸울 때예요. 여기저기 전방위적으로. 네. 그런데 7월 31일 이후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큰 거 한 장을 줬다고 하는 2022년 1월 5일 날에는 중식당에서 만나서 윤영호 본부장이 들고 와서 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대선 전후로 2022년 2월 3월에는 가평에 가서 뭐 절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한학자 총재한테 큰절을 하고 예. 그리고 쇼핑백을 2차례에 걸쳐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쇼핑백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혼자 먹었다면 불법 정치자금 뭐 다 먹은 거고 예.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면 이건 대선 자금으로 크게 불법 대선 자금으로 비화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예. 혼자만 죽지는 않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예. 국민의힘 전체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 쇼핑백을 가서 절까지 하면서 받았을 때는 그 돈이지 그게 뭐 철수삼 농축 그 차를 줬겠습니까? 중진 의원이 윤핵관이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더 심각해진다.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그 중간에 윤영호 씨하고 통화를 해서 보좌관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막 엉뚱한 데 전화를 걸었겠어요. 그렇죠. 그 번호가 남아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증거인멸이고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분도. 예. 그런데 이 전후 맥락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급해진 거고 예. 지금 시야에서 사라진 것도 이거는 뭔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심각한 그 염려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지금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인삼가루는 누구 먹으러 넘어갔을까요? 인삼가루는 글쎄요, 뭐 김건희가 열이 많다니까. 열이 많다고 주장은 하지만 저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몸이 뭐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했다라는 건 진짜 먹었을 수 있겠죠. 안 먹었으면 날 주지. 아니 몸에 열이 많다는 얘기도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렇죠. 그래 아까 그 우리 통일교에서 자금이 전달된 루트 CG로 잠깐 보여주셨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한학자의 금고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통일교에서는 한 5명밖에 없답니다.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재정국장 정도 뭐라고는 얘기를 듣는데 나머지 2명은 언론 보도로 확인이 안 되고 있고 한학자의 비밀금고를 열어서 비서실장으로 가고 재정국장이 그러니까 일단 비서실장이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국장이 윤모 씨에게 전달을 해서 권성동에게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되면 윤영호는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재정국장, 비서실장, 한학자까지 조사를 다 끝내야 권성동을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아니 뭐 조사 순서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 줬대는 윤영호 씨의 진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예. 주고받은 상대방을 조사할 수도 있고 뭐 그걸 끝낸 다음에 자금 출처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뭐 예. 다 조사를 끝내고 권성동 의원을 꼭 마지막에 불러야 되는 것은 아닌데 예. 아까 저 택배 기사의 녹취 파일은 유출을 해보면 그 보좌관 핸드폰에 예. 최근 기록에 앞뒤로 있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윤영호 씨의 번호와 택배 기사의 번호가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누르다가 실수했나 보다, 그죠? 그 위아래에 붙어 있는 번호로 잘못 건 거지. 사실은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예, 스마트폰에 이렇게 하는데 예. 이 번호를 누른다고 했는데 바로 위에 있는 번호나 바로 밑에 있는 번호가 잘못 눌린 거지. 예. 당연히 윤영호 씨일 거라고 생각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저런 녹취 파일이 남은 건데 저 의미 권성동 의원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거는 증거인멸의 시도거든. 예. 그렇잖아요. 예. 저건 구속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예. 영장을 발부할 때 주요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워낙에 권성동 의원 관련해 가지고 뭐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지 통일교와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미. 근데 어제 나온 택배 기사님의 저 녹취 파일이 기존에 있었던 구속 가능성을 몇 배로 더 늘려주는 겁니까? 아니 그 앞에 얘기는 다 이른바 사안의 중대성이지. 예. 뭐 예를 들어서 정말 1억을 받았느냐, 네. 아니면 가평에 가서 한학자 총재한테 큰절하고 또 예. 쇼핑백을 받았느냐, 이거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의 문제인데 예. 저 녹취 파일은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윤영호 씨 조사가 끝나고 나오면 예. 연락을 해라. 예. 그러니까 조사 내용을 좀 습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입을 맞춰보자는 취지잖아요. 예. 저건 증거 인멸의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과 별도의 이른바 사안의 중대성 외에는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가 예. 구속 사유인데 예. 증거인멸의 염려를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저런 게. 그리고 제가 보기엔 큰 거 한 장 서포트에 큰 거 한 장은 1억일 일은 가능성이 없어요. 없습니까? 아니 통일교 사이즈가 있지 1억을 갖고 큰 거 한 장으로 표현하겠어요. 설마. 아니 5만 거기에 원. 큰 절을 하겠습니까? 1억에 큰 절 하진 않는다. 에이, 저 같으면 안 살아요. 아니 그 큰 거 한 장은 윤용호 씨가 일요일 5일 날 준 거를 큰 거 한 장으로 적어놓은 네, 거고.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짜 총재한테는 뭐 쇼핑백 얼마인지 두 개니까. 알 수가 없다. 예.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그게 5억이 될 수도 있고 쇼핑백 하나에 뭐 예. 매덕이 10억까지 가능하다 뭐 이러는데 예. 이제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 택배 기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택배 기사님들의 활약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때 권성동 의원실 압수수색인지 아마 맞아요. 7월 18일인가 맞아요. 윤상현 의원실 압수수색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때 특검들이 막 갔어요 이제 예. 그 수사관들이 이제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예. 보좌관들이 막 막아섰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실랑이를 했어요. 못 들어간다 막 이러고. 근데 택배 기사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택배 기사가 오히려 더 특검보다 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저 택배요 그러고 들어가죠. 그래갖고 뒤따라 들어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같은 분은 아닌데 예. 이 대단한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감사하네요. 권성동 의원에게는 택배 기사님들이 5선의 중진 의원들을 택배 기사님이 소위 이제 매기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장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권성동 의원실의 문을 여는 장면 함께 보시죠. 권성동 의원. 택배 기사님 덕분에 권성동 의원이 진짜 이러다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 녹취하신 우리 택배 기사님, 그 제보하셨다라는 게 참 대단한 어떤 시민의식이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우리 택배 기사님들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긴급한 그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 개인 일정 때문에 이 자리를 비우신 우리 백운기 앵커님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이게 지금 동접자와 이 좋아요의 숫자가 상당 부분 조금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방송 지금 보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연락을 주신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성공, 그리고 권성동 구속 수사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 분씩 눌러주시면 백웅이 앵커가 휴가를 간 상태에서 한박 웃음을 짓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오늘 왕창 올라가네. 벌써 와. 300개가 올라갔습니다. 말씀드리자마자 300개가 올라갔나요? 네. 와. 역시. 아니 혹시 또 그럴 수 있어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늘 이 시간에 알고리즘에 떠 있으니까 구독 누를 생각을 못했네요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셔도 무한한 영광과 감사로 여기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김문수 후보가 유튜브 간담회를 했다라는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바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당대표 되시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 입당을 국힘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까?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그런데 지금 감옥 갔다가 지금 계시는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감옥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다 갔다 오셨습니다. 제가 다 찾아뵙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뇌물을 먹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는 다들 지금 주장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하더라도 그분이 계엄을 한 것 아닙니까? 계엄한 거 저는 찬성 안 합니다. 제가 알았으면 반대했고요.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예, 말하다 보면은 소화가 됩니다. 분노하다 보면 소화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밀어먹고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지금 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전환길, 고성구, 그다음에 성창경,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김문수와 그다음에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가서 거의 고개를 굽신거리듯이 물어보는 질문에 덥석덥석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저기 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저기 표가 있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신천지, 통일교 이런, 예를 들면 종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주들의 강압에 의해서, 그 조직에 의해서 입당이 된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따라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지층들을 대변하기도 합니다만 전 국민들을 대변해야 되는 정당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또는 말도 안 되는 극우적인 입장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거의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갖다 유린하는 발언들을 저렇게 쉽게 하고 있고, 저렇게 해야지만 표를 얻을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면, 저는 저런 정당을 존립하게 하는 대한민국 헌정이 지금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정당 해산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 정도면 제가 볼 때 거의 쓰레기 집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윤정 의원님, 근데 어제 있었던 그 전국 지표 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16%가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전당대회가 이어지면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위 컨벤션 효과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치소에서 저 난동 추태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을 지킨다 안 지킨다 찬탄 반탄 아직도 이러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정당 해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정신 나간 망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아니 지금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소달구지 끄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뒤로 지금 몇십 년 후퇴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면서 가네 안 가네 뭐 아직 고민 중이다 하더니 결국엔 저 자리에 가가지고 이런 망언까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뭐 망했다고 보고요. 지금 4명이 올라갔는데 결선 투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중에 뭐 설혜우와 뭐 김문수, 장동혁 2사람이 올라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둘이 올라가서 둘 중에 하나 되면 그냥 이 당은 정리되는 당인 거죠. 예. 그래서 희망이 안 보인다. 너무 한심하고요. 그러니까 소위 전당대회 이제 오늘이 8일이죠. 그러니까 8월 22일이 이제 결론이니까. 그러니까 2주가 채 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는 거는 지난주보다 그거는 본인들이 심각하게 지금 돌아봐야 될 시점인데 아직도 전체가 다 망상 속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당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전환길은 하자 없다고 하잖아요. 네. 징계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뭐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 뭐 알아보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감감무소식이고 오히려 지금 면접 보고 이러고 큰소리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당을 뭐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지. 뭐 저것 다 사실은 저런 발언을 하는 것도 국민의힘에 있는 뭐 이제 주류라고 해야 될까요? 책임 당원들의 정서가 여전히 윤 어게인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 때 하는 얘기는 다 표 때문에 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저희가 다음 주에도 어차피 그런 예상에 대해서 전당대회는 누가 승리할까 이런 예상도 김용남 의원께 질문 드리겠지만 좀 이른감이 있는데 그냥 김문수가 되는 그림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른바 친윤 쪽이 일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은데 그냥 대세로 흘러갈 것 같아요. 아직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가 석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대선 후보 출신이 바로 이어서 당대표 가는 수순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민어를 먹는 사이에 좋아요가 동접자보다 많아졌습니다.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인기 없는 정당을 비판하고 비난해봐야 조회수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김문수 후보의 저 발언에는 네. 서로 그 상충하는 모순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다 구속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 뇌물을 먹었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아 그래 본인 주장대로 뇌물을 안 먹었는데 그걸 뇌물로 엮어서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람이 뭐 죽었습니까? 그러는데 사람이 다행히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 윤석열이 무기징역형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으면 그냥 사형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란수계 법정형은 딱 3개밖에 없어요. 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예. 3개 중에 하나인데 예. 죽은 사람이 만약에 나왔으면 사형이죠, 이거는. 그런데 안 나왔기 때문에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끝났다? 아, 그걸 윤석열이 끝냈냐고. 예.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해서 끝난 때문에.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김문수 후보가 이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총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아까 자율주행차가 다니는데 소달구지 얘기한다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구시대적인 그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역사를 되돌아보지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저희 맛있게 민어 먹고 소화를 시키려고 했다가 도로치 할 것 같아서 역시 국민의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시면서도 별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비판을 하시면서도 별 관심이 없다. 우리 최송화님 댓글 주셔서 감사드리고 루프레텔 참님 민어 여름이 제철이어서 지금 많이 잡히나 봐요. 이런 말씀들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하려니까 민어의 힘으로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 공으로 또 돌리고 싶은가 봅니다. 뭐 군산 이웃님은 이런 말씀 드시고 윤석열 같은 놈도 처음이다. 우리 김주희님 댓글 주셨습니다. 4분 패널분 민어회 드시는 거 보니 제가 먹는 것처럼 맛있네요. 저도 가족들과 먹으려고 2세트 주문합니다. 한영숙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대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백운기 앵커의 빈자리를 저희가 가득 채워본다고 채워봤습니다. 역시 백운기 앵커의 정치 1번지는 백운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분의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김종욱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 시각 함께했습니다. 3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